이제 야구장은 단순 경기장이 아닙니다. 대만 고교생들이 떼창을 외치며 서울 고척돔을 흔들고 K야구 관광 패키지가 출시되자마자 예약 완료, 관객 규모 예상치의 3배 폭발, 치어리더 율동 응원과 체험이 필수 코스로 떠오른 지금 스포츠, 한류, 관광이 만나 탄생한 초대형 시너지. 과연 그 열기는 어디까지 뻗어갈까요? 흔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K스포츠 한류의 새 물결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힘껏 응원해 주시고 그 뜨거운 응원 열기의 한복판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쉬페이칭이라고 합니다. 대만 가오슝에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 방과 후에는 한류문화연구 동아리 지도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죠. 사실 제 인생 첫 외국 여행은 16살 때 부모님 손을 잡고 갔던 서울이었습니다. 그때 잠실 야구장에서 우연히 본 LG 트윈스 경기에서 저를 사로잡은 것은 선수들의 호쾌한 스윙이 아니라 관중석 전체가 한 목소리로 불러대던 응원가였습니다.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그릇이 일제히 춤을 추듯 흔들릴 때 제 심장은 처음 느껴보는 박동으로 뛰었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제 청춘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교사가 된 지금 저는 아이들에게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교실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질 때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이 열정을 실제 현장에서 느끼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곤 했죠. 그러던 지난해 겨울 한 여행사에서 K-야구 응원 체험 패키지를 출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기 관람은 물론 치어리더 응원 동작 미니 레슨과 굿즈 체험 부스까지 포함된 일정이었죠. 저는 두근대는 손으로 즉시 견적서를 요청했고 학교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교무회의에서 야구 응원이 무슨 교육이 되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스포츠는 문화이고 문화는 언어보다 강력한 다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학교 최초의 K스포츠 문화체험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출발 당일 고등학생 35명을 태운 전세버스가 공항에 도착하자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인데도 아이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치어리더 응원 영상을 돌려보며 허공에 손동작을 맞춰 보았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가사 중간에 최고야를 어떻게 발음해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저는 틀린 발음이더라도 자신 있게 외치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늘길 2시간 반, 서울 하늘 아래 김포공항 활주로가 모습을 드러내자 학생들이 일제히 기내창에 볼을 붙이며 환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맞대결이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 투명돔 천장으로 비치는 초겨울 햇살이 전광판을 반짝이며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입장 게이트에서 받은 웰컴 타이완 현수막이 인쇄된 기념 응원 수건을 목에 두르자마자 학생들은 소리 없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경기 시작 전 치어리더들이 마련한 응원가 워밍업 클래스에 참여한 순간 우리 단체는 이미 관중석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포멜로 모양 응원봉을 돌리며 몸을 풀던 아이들은 예상보다 빠른 템포의 첫 박자를 놓치기 일쑤였지만 치어리더 언니들이 괜찮습니다. 파이팅! 이라고 한국어로 외치자 금세 박수와 웃음이 터졌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로 다 같이 뛰어. 가 뭐예요? 라고 묻는 남학생에게 저는 현수막 뒤쪽 흰 여백에 한글 자모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는 엉뚱한 억양으로 다 같이 떼요. 를 반복했고 치어리더는 웃음을 참으며 양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드디어 1회 초가 시작되고 전광판에 배경음악이 터지는 순간 학생들은 준비된 가사를 쉴 새 없이 따라 불렀습니다. 5이닝이 지나자 어느새 옆 좌석 한국 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허공으로 응원 수건을 던지며 랠리 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점수판은 양 팀이 팽팽했지만 우리에게 승패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전광판에 우리 학교 이름이 뜰 때마다 돔 천장이 들릴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관중석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 야구장이야말로 국경을 초월한 교실이구나. 경기가 끝난 뒤 구단 측에서 마련한 간단한 Q&A 세션이 열렸습니다. 학생 대표가 왜 한국 야구장 응원가는 K-팝처럼 역동적이냐라고 묻자 구단 관계자는 우리에게 야구는 스포츠이면서 동시에 콘서트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이 박수를 치자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공연은 체험형 문화. 이 문장 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톱니다. 바퀴를 돌리듯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여학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종이 조각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함께 외쳐요. K-야구 파이팅!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종이 조각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를 향한 첫 여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야구장에서 시작했지만 분명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학기 동아리 시간에는 첫 수업 대신 돔 경기장 전광판 영상을 틀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그날의 떼창을 다시 소리내어 불러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대만 프로야구 경기에서 한국식 응원가를 선보이며 관중석을 하나로 묶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겪은 이 짜릿한 경험을 여러분께 제보합니다. 스포츠는 언어를 초월하고 응원은 마음을 연결한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한국 원정 응원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가오슝 공항 도착장에는 예상치 못한 플래시 세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학생들의 응원 수건을 빌려들고 한국 야구장 체험이 어땠느냐고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학생들은 피곤한 기색도 잊은 채 서로가 준비해간 치어리더 율동을 즉석에서 선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다음날 아침 뉴스 첫 꼭지로 방영되었고 스포츠와 한류가 만난 새로운 교육 모델이라는 자막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학교 교무실 복도에는 정적 대신 환호가 가득했지요. 교감 선생님조차 이렇게 밝은 아이들 얼굴은 처음 본다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돌아온 첫 월요일, 저는 동아리실에서 작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방한 소감을 나눠보라고 하자 가장 먼저 일어난 시엔루 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기 승패보다 처음 본 한국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같은 응원가를 부른 순간이 가장 잊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치아오팅 양이 손을 들고 한국 치어리더 누나가 춤은 실수해도 괜찮다며 손가락 하트를 날렸을 때 저는 꼭 문화교류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반짝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반짝임이야말로 교실 칠판으로는 결코 전달할 수 없는 배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기억만으로는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열정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지요. 저는 학교 측과 여행사를 이어주는 책임교사로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교내 연구부에 스포츠 문화 융합 교육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첫째, 야구 응원을 통해 한국어 기초 발음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둘째, 치어리딩과 국악 리듬을 결합한 융합 체육 수업을 개발한다. 셋째, 대만 프로야구 구단과 협의해 한국 응원가 밤을 개최하고 한국 구단에게는 대만 문화체험의 날을 제안한다. 서류가 완성되자 학교장 결재란 아래의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응원은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펜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제안서는 교육청 산하문화혁신 부서까지 회람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뉴스에서 본 학생들의 열띤 모습을 언급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응원 동작을 활용한 체육 교육은 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문장은 강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회의 끝에 교육청은 시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원금은 크지 않았지만 그 종이장 한 장이 제 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온 증거였습니다. 다음 과제는 현지 야구단과의 협약이었습니다. 가오슝을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 프런트 사무소로 전화를 걸자 담당자는 다소 신중한 목소리로 한국식 응원은 생소하지만 구단 이미지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 여행사와 연락해 치어리더 워크숍을 화상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양국 시차는 1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화상 화면 속 열기가 모니터 밖으로 번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한국 측 치어리더 팀장은 응원은 퍼포먼스이자 팬과 선수 사이의 달이라며 가장 인기 있는 승리 세리머니 동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 구단 홍보팀장은 즉석에서 박수를 치며 준비 기간이 짧아도 시범 무대를 잡아보자고 화답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속도를 내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산과 안전 문제였습니다. 학생 자원단 규모가 늘어나자 여행사 측은 추가 비용을 제시했는데 학교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설명회 당일 회의실 한가운데에 야구 배트와 응원 수건을 전시하고 프로젝트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을 보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경기장 전광판에 비친 순간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녀가 직접 참여하는 문화체험이라면 기꺼이 후원하겠다고 약정서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후원금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사인란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원은 곧 교육, 교육은 곧 미래. 단순한 모금 서류가 제게는 신뢰라는 이름의 응원가로 들렸습니다.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해외 원정 응원단이 늘어날수록 사고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지요. 저는 한국 구단 안전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스카이돔 관람객 동선과 비상 대피 매뉴얼을 확인했습니다. 돔 경기장 안에는 국제 규격에 맞는 심장자동제 세동기가 여러 대 비치되어 있었고 관중석 계단 폭도 대만 구장보다 넓었습니다. 안전 담당자는 외국 단체가 들어올 때마다 다국어 안내 스태프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고 저는 준비된 프로의식에 안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여의도 밤하늘에 띄워진 드론 불빛이 강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제가 떠올린 것은 화려한 쇼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진짜 문화가 활짝 열린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마침내 프로그램 첫 시범이 열린 날 가오슝 구장 외야석엔 낯선 빨강 응원봉이 빽빽이 꽂혔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최신형 응원봉이었죠. 경기 시작 전 선수 소개 화면이 올라가고 스피커에서 한국 응원가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관중석에서는 다소 어색한 한국어 떼창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장 아나운서는 오늘은 한국 응원가 체험의 밤입니다 라고 중국어로 알렸고 전광판에는 한글 가사와 중국어 번역이 나란히 떴습니다. 관중들은 처음엔 머뭇거렸으나 치어리더가 소리내어 불러보세요 라고 외치자 이내 박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동작을 따라 하던 우리 학생들이 중년 관객과 손뼉을 맞추고 노년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굿즈 수건을 흔들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홈팀 패배였지만 관중들은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퇴장길에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오늘이 내 70의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밤이었다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행사 다음 날
지역 신문 일면에는 무승부보다 값진 12번째 선수 한국 응원 문화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치어리더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 큼지막하게 배치됐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뜨거운 마음으로 접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죠. 학교 로비 게시판에 기사를 붙이자 지나가던 후배 교사들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선배님, 다음엔 저희 반도 함께 가도 될까요? 라는 말이 들려왔고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청은 첫 시범 성과를 높게 평가해 예산을 2배로 증액했습니다. 구단도 한국어 응원 교육 세셔널 티켓이라는 특별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대만 전역으로 퍼지자 제주 여행사 한 곳에서는 대만 청소년 맞춤형 K스포츠 체험 한류 뮤직비디오 촬영 패키지까지 기획 중이라는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갑자기 커진 판에 잠시 현기증이 날 정도였지만 저는 두 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흐름이 곧 한류의 새로운 파도라면 그 파도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내게도 있구나. 은색 초승달이 지붕 위로 떠오른 밤 학교 옥상에서 학생 자치 임원들과 다음 프로젝트를 상의했습니다. 학생회장은 별빛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생님, 언젠가 한국 학생들을 가오슝 야구장으로 초대해서 우리만의 응원가도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천천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응원의 주인공은 결국 선수도 치어리더도 아닌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응원을 만들고 그것을 기쁘게 건네봅시다. 그 순간 옥상 난간을 스치는 바닷바람이 너무 따뜻해서 한겨울임을 잊을 뻔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다시 한번 20해 전 첫 서울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콘크리트 관중석에서 들려오던 낯선 한국어 응원가, 그리고 당시 제 신발 밑창까지 울리던 관중의 발동작. 그 작은 떨림이 돌고 돌아 이제 이곳 가오슝에서 새로운 세대의 박수 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여정은 대한민국 고척동과 가오슝 구장이 동시에 떼창을 주고받는 날일 거야. 그리고 그날을 향해 다시 일정표의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봄방학이 다가오자 교육청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 선생님, 한국 쪽에서 역 초청 제안을 해왔습니다. 가오슝 구장에서 보여준 한국어 응원 프로젝트가 현지 커뮤니티 포럼에서 화제가 됐다더군요. 서울 고척돔에서 열리는 개막 시리즈에 학생 응원단을 초대하고 싶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하나는 드디어 아이들이 원조 무대에 서보는구나라는 벅참, 다른 하나는 이번에는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무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표를 펴보자 곧 난제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한국 개막 시리즈 일정은 한국 대학 입학 시험과 겹쳤고 대만 쪽 항공권은 이미 성수기 할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역 규정이 완화됐다고는 해도 단체 보험 추가 서류, 학부모 동의 절차, 그리고 한국 구단이 요청한 사전 리허설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저는 교무실 창가에서 서류 뭉치를 부여잡은 채 잠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떠났다가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과 일정이 벅차지만 이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문화는 주고받는 것이라는 진짜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자마자 저는 마치 벼락소나기 속을 달리듯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항공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로컬 저가항공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 목적 단체 할인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담당 매니저는 학생들이 직접 프로모션 영상을 촬영해주면
좌석 블록을 싸게 배정해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곧장 미디어 동아리 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러분의 카메라 실력이 항공권 가격을 결정합니다. 한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스마트폰 삼각대를 세우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은 우리 야구 응원단 서울을 향해 뜁니다. 티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받은 항공사 측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긍정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공권 난관은 첫 번째 별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동의 절차였습니다. 야간 설명회에서 저는 경기장에서의 안전 매뉴얼, 의료체계, 비상 연락망을 PPT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아이들이 가오슝 구장 외야석에서 한국어 응원가를 부르던 영상을 삽입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그 영상을 바라보던 학부모들은 묘한 정적 끝에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가 언제 저렇게 큰 소리로 한국어를 불렀지요?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있네요. 설명회가 끝나자 여러분이 제 손을 잡으며 꼭 함께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의서 뭉치에 새는 것이 힘들 정도의 사인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공연에 해당하는 리허설이었습니다. 한국 구단은 경기 당일 전광판에 학생 단체 응원 무대를 송출하겠다며 사전에 율동가사 싱크를 맞춰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연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죠. 저는 수업이 끝난 오후 4시 교무실 호출 스피커를 통해 모든 응원 단원은 체육관으로 집합해주세요 라고 알렸습니다. 체육관 바닥에는 급하게 그린 흰색 스카치 테이프 라인이 가로 4 형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 30여 명이 순식간에 라인 위에 섰고 한국에서 받은 응원과 음원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발동작이 통일되지 않아 엇박이 났지만 20번째 반복에선 각자의 몸짓이 물 흐르듯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 천장이 땀 냄새와 함성으로 후끈 달아오르자 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 박자 그대로 영상 컷 편집에 들어갑니다. 촬영을 맡은 미디어 동아리 학생들이 카메라 각도를 바꿔가며 셔터를 눌렀고 뷰파인더 속에서 흰색 테이프 라인이 형형색색 응원봉 불빛과 어우러져 작은 돔 경기장처럼 빛났습니다. 열흘 뒤 한국 구단으로부터 리허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대만 학생들의 열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마지막 문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소리내어 읽으며 교실 창문을 툭툭 두드리는 본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책상 위 첫 출장 보고서 초안을 펼쳐보았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응원은 언어를 능가한다. 그 문장 아래에 작은 글씨로 추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시간을 단축한다. 드디어 출발 전날이 되었습니다. 공항 셔틀버스에 오르기 전 학생들은 새빨간 기념 티셔츠를 서로의 등 뒤에 입혀주었습니다. 등판에는 간단한 슬로건이 한글로 찍혀 있었습니다. 함께 외쳐요 K스포츠. 공항 체크인을 마친 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아이들이 즉석 떼창 영상을 촬영했을 때 주변 한국 승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한 여행객은 다가와 내일 경기장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네 화이팅! 이라고 답했지만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선생님,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한국 팬을 만났어요. 저는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새벽 1시가 다 되어 김포공항에 착륙했어요. 공항 직원분도 놀랐는지 대만에서 단체 응원단이 이 시간에 오다니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 새도 없이 아이들은 호텔 1층 회의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손가락 하트 모양이 삐뚤어지면 서로 팔꿈치를 톡톡 건드려 교정했고 최고야 발음이 꼬이면 다 같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새벽 도심의 정막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경기 당일 고척돔 외벽 LED 전광판에는 환영합니다. 대만 가오슝 고교 K스포츠 응원단
이라는 한국어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목에 걸린 목걸이 패스카드에는 스페셜 게스트 치어즈 스쿼드라는 금빛 글자와 함께 학교 로고가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돔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관중석에서 하얀 불빛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구단 관계자가 안내를 끝내고 여러분 순서가 곧 시작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손끝이 떨리는 것이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라 오늘은 무대 위 배우입니다. 전광판 불이 꺼졌다가 갑자기 붉은 조명이 돌며 우리 응원단 소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이리 일어났고 드론이 천천히 상공을 돌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조명이 우리 무대를 향해 스포트라이트처럼 쏟아졌습니다. 첫 박자가 울리자 아이들은 사전에 연습한 336박 클랩을 정확히 맞춰 추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오우 합창이 고척돔 천장을 울렸고 한국 팬들이 낯선 한국어 억양을 흥미롭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드디어 언어를 넘어 목소리로 마음을 이어주고 있구나. 응원 퍼포먼스가 끝나자 구단 치어리더 군단이 무대에 합류해 랜드 오브 희망 승리 댄스를 함께 췄습니다. 관중석은 스탠딩 오베이션이 터졌고 스크린 자막에는 대만과 한국 응원은 하나 라는 문구가 켜졌습니다. 저는 이어폰 인이어를 통해 구단 디렉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 선생님 대단합니다. 계획했던 시간보다 2배의 반응을 얻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학생들을 포옹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잡고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찍던 카메라 기자가 감동적입니다 라고 중얼거린 것이 헤드셋에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안전요원 안내를 받아 관중석을 빠져나오는데 낯선 한국 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와 예쁜 스티커와 응원봉을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어설픈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손짓웃음으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초등학생 팬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에도 또 와줄 거죠? 라고 물었고 우리 학생 대표는 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다음엔 우리 도시로 초대할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스탠드 아래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 아이들은 기진맥진했지만 눈빛만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한강 다리 조명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20회 전 관객이었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관객을 무대로 이끌 줄 누가 알았을까?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교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한국 구단 측은 이미 프로모션 파트를 넓혀 K스포츠 한류 서포터즈라는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예고했고 대만 교육청도 스포츠 문화 국제 교류라는 제목의 백서를 준비 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거대한 톱니다 바퀴가 맞물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눈을 붙일 틈을 주지 않고 조용히 종이를 꺼내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직 미정이었지만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응원은 언어보다 크고 열정은 국경보다 빠르다.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새로운 문화 실크로드를 이어준다. 서울 원정이 끝난 뒤 저는 학생들과 함께 대만으로 돌아오며 머릿속을 잠시 비웠습니다. 하지만 비워진 자리는 곧 벅찬 감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내에 흐르던 잔잔한 기류도 차창에 비치는 밤하늘 별빛도 손끝에 묻은 땀 자국도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좌석마다 흩어져 졸거나 휴대전화로 방금 전 고척돔 영상을 돌려보며 소리 없는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기장 안내 방송이 대만 상공 진입을 알렸을 때 저는 창틀을 짚고 따스한 실루엣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돌아왔구나. 라고 속으로 내뱉는 순간 미세한 떨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학교 깃발과 카메라를 든 학부모들이 일제히 환영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자연스레 응원 동작 포즈를 지었습니다.
셔터가 연속으로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프로젝트의 완결이 아니라 새로운 서막이었습니다. 학생회장은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다음엔 홈앤드어웨이 형식으로 한국 친구들도 초대해요. 저는 빙긋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복귀 후 교육청과 구단의 공식 보고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회의실 스크린에는 우리 응원단 퍼포먼스 영상이 재생됐고 회의 테이블 위엔 굿즈 응원봉과 수건이 소품처럼 놓였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이 사례를 정례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다며 별도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국어 교과 장학과는 한글 가사를 통한 음운 교육 효과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며 논문 협조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 문득 칠판 앞에서 아이들에게 한글 자모를 가르치던 지난 학기 수업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낯설게 보였던 글자와 의미, 지금은 체험과 응원으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보고회를 마친 주말, 저는 학교 체육관을 다시 빌렸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K스포츠 한류 나눔의 밤을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 센터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하얀 머리 어르신과 유모차를 끈 부모, 중학생 동생들이 빽빽이 앉았습니다. 첫 순서로 학생들의 서울 원정 다큐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고척돔 전광판에 떠오른 대만과 한국 응원은 하나라는 한글 자막이 화면 가득 채워졌을 때 체육관 전체가 숨을 삼키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박수와 환호가 뒤섞이며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함성은 점수판 위 숫자가 아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소리입니다. 이어 학생 대표들이 무대 위에 올라 한국어 응원가 한 소절씩을 낭독했습니다. 다소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각자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단이 직접 창작한 대만식 응원가 바다와 섬을 잇는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북소리와 깃발 퍼포먼스가 어우러지자 관객석에선 휴대전화 불빛이 하나둘 켜졌고 짧은 문장 몇 줄이 체육관 천장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손뼉을 칠 때마다 물결은 국경을 지우고 노래는 파도를 넘는다. 가사는 짧았지만 파급력은 컸습니다. 행사 후 주민센터 게시판에 지역 야구장에 한국 응원가 벤치마킹 존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서가 붙었고 구단 후원에도 소규모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즈음 한국 구단 홍보팀에서도 새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우리가 함께 만든 순간을 기록한 화보집과 향후 글로벌 서포터즈 플랫폼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청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응원은 창구이고 창구는 곧 시장입니다. 함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펴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상은 이미 현실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장에는 늘 과제가 따라붙었습니다. 지역 야구장 시설 노후화, 안전 인력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와 관객 간 활발한 소통 구조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구단 프런트, 교육청, 젊은 스타트업 기획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원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칠판에 저는 크게 적었습니다. 응원권 공유 경제.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경기장별로 팬 참여 좌석존을 만들어 외국인 관람객이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치어리더와 협업한다. 이때 좌석 비용의 일부는 지역 체육 장학금으로 환원한다. 치어리더들은 온라인 앱으로 응원 동작 튜토리얼을 제공해 사전 학습을 돕고 팬은 앱에서 일정 레벨을 달성하면 현장에서 라인 리더로 활동할 자격을 받는다. 스타트업 대표는 게임화 요소를 도입하면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며 프로토타입 앱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흰 보드마카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응원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다. 봄이 가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 첫 베타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가오슝 홈구장 외야에는 글로벌 응원 체험존이 마련되었고 한국 치어리더 팀이 원격 영상으로 워밍업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앱에서 일정 레벨을 달성한 우리 학교 학생 3명이 라인 리더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응원가를 가르쳤습니다. 관중석 전체가 박수 3번, 발 구르기 2번, 손 맞잡아 위로 1번을 정확히 맞추자 전광판에는 굿잡 이라는 한국어 자막이 떴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자발적 떼창이 일어났습니다. 즉흥적으로 이어진 러브 인 더 아이스 합창이 외야 담장을 넘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객석 뒤 통로에 서서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20회 전 혼자 듣던 한국어 노래가 이젠 도시 전체의 합창이 되었구나. 이 프로그램은 곧 지역 경제에도 작지 않은 파급을 불러왔습니다. 경기장을 중심으로 K스포츠 거리라는 간이 야시장 부스가 생겼고 부스마다 한국식 길거리 음식과 응원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제가 자문으로 참여한 지역 상권협회는 수익 일부를 중고교 야구 꿈나무 후원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현장 인터뷰를 온 지역 방송 기자가 제게 묻습니다. 시 선생님, 여기까지 오실 줄 예상하셨나요? 저는 짧게 미소 짓고 답했습니다. 예상은 못했지만 꿈꾸긴 했습니다. 그리고 꿈은 실행 계획이 붙는 순간 미래가 되지요. 한편 한국 구단에서도 고척돔 외에 지방 구장까지 K스포츠 한류 투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제작한 응원 동영상 튜토리얼이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일주일 만에 수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에는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등 온갖 언어로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번역 버튼을 연이어 클릭하며 세계가 예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연결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새학기 첫날, 저는 교무회의에서 교장 선생님께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스포츠 응원 문화는 단순 관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언어 예술 체육 리더십 교육이 융합된 프로젝트형 학습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학교 자율 과정이라는 도장을 서류 오른쪽 위에 꾹 찍어주셨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과학교사, 미술교사, 정보교사까지 줄줄이 찾아와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미술교사는 응원 깃발 제작 워크숍을, 정보교사는 응원 앱 개발 동아리 지도를, 과학교사는 응원 박자와 뇌파 리듬 연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경기장이 되고 교과서가 전광판이 되겠군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 한국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에 대만 K스포츠 응원단을 공식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교무실 창문을 열어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20회가 흘러 여기까지 왔으니 다음 20회는 아이들의 차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문장을 새겼습니다. 응원은 끝나지 않는다.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경기가 시작된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 첫 박수를 치려다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의 박수는 작지만 그 울림이 이어지면 경기장 전체를 흔드는 함성이 됩니다. 제가 교실에서, 체육관에서, 그리고 야구장에서 본 기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야구장에 가시거든 점수판 대신 옆 사람의 얼굴을 먼저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함께 박수를 쳐보세요. 언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그 박수는 우리를 한 팀으로 묶어줄 겁니다. 여기 가오슝의 야간 경기장 불빛 아래에서 저는 또 하나의 응원가를 준비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노래가 한국의 밤하늘을 가르고 별빛과 섞일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제 학생들은 관중석이 아닌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마음껏 뛰고 노래할 것입니다. 응원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약속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한 박수의 울림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이 여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K스포츠 이야기와 한류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의 귀와 마음에 제가 받은 박수의 반짝임을 고스란히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박자를 맞추며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라며 K스포츠 파이팅! 믹스커피 한 잔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전 세계 의료진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생과 사의 경계에서 일해요. 그런데 이 커피가 우리를 살렸죠. 샵 믹스커피 타임, 샵 믹스커피 챌린지, 샵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전쟁터 같은 구호 현장에서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한 이 작은 기적. 믹스커피 한 잔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는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응급실에서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쉴 틈 없이 울려 퍼지는 호출 벨소리, 구급차가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는 모습,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여기서는 점심을 거르는 게 기본이고 제대로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건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제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의식 같은 존재였어요. 아침마다 고급 원두커피를 내려 마시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깊고 쌉싸름한 맛이 혀를 감싸며 정신을 깨우는 그 순간 저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죠. 그런 제가 한국의 인스턴트 믹스커피를 접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한국에서 열린 국제의료 컨퍼런스 참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3박 4일간의 일정은 꽤 빡빡했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의료진과 교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죠. 특히 한국 병원들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빠른 응급 대응 방식은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자동 판매기가 눈에 띄어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뽑으려 했죠. 하지만 무거운 캐리어를 한 손에 들고 있던 터라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잘못된 버튼을 눌러버리고 말았어요. 아, 이게 뭐야? 컵에 담긴 커피는 예상과 달랐어요. 연한 갈색을 띠고 있었고 크림이 섞인 듯 부드러운 거품이 보였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인스턴트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뽑기는 귀찮았고 호기심도 생겨 한 모금 마셔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평소 제가 마시던 진한 원두커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러운 크림과 달콤한 설탕이 섞인 맛이 입안을 감싸며 순간적으로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이라면 너무 달다고 느꼈을 텐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이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컨퍼런스로 바빴던 일정, 시차 적응이 안 된 피로감, LA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될 고된 업무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이거 병원 동료들도 좋아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급실에서 밤샘 근무 후 지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는 동료들에게 이 커피를 건네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가져가 볼까? 그렇게 저는 공항의 편의점에서 믹스커피 한 상자를 사들고 LA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첫날부터 다시 바쁜 응급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 보낸 나흘간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제 여행 가방 한쪽에 고이 넣어두었던 한국 믹스커피 상자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마셔보지? 정신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커피 한 잔조차 제대로 마실 틈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은 상자가 응급실에서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닥터 스미스. 교통사고 환자 다수 도착합니다. 응급실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면 의료진들은 눈빛 하나로 소통하며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죠.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여러 명의 중상자가 동시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환자 흉부 외상이 심각합니다. 출혈 조절 필요해요. 저 환자 혈압 급강하. 수액 준비하고 CPR 시작해. 응급실 전체가 전쟁터처럼 변했어요. 3시간이 넘도록 의료진들은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분투했죠. 모든 응급처치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모두가 너무 지쳐서 말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그때 저는 문득 한국 믹스커피 상자가 떠올랐어요. 우리 이거 한번 마셔볼래? 지친 동료들에게 커피를 하나씩 건넸어요. 처음엔 다들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한국 커피? 인스턴트 커피 아냐? 난 원두커피만 마시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고급 원두커피를 선호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병원 내에서는 간편한 블랙커피나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셨죠. 믹스커피의 달콤한 향이 익숙하지 않은 동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마신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오, 이거 의외로 맛있는데?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이건 이상하게 부드럽고 기분 좋아지는 맛이야. 약간 쿠키랑 같이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피곤에 절어있던 동료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 응급실 특유의 긴장감이 풀리고 모두가 잠시나마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작은 믹스커피 타임은 하나의 작은 전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믹스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응급실 전반으로 퍼져나갔어요. 밤샘 근무를 하다가도 교대 근무를 마친 후에도 피곤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커피 한 잔 할래?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말했어요. 이제 이거 없으면 우리 못 버틸 것 같은데.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이 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맞아. 이거 우리 병원의 공식 커피로 해야겠어. 응급실에서 버티려면 믹스커피가 필수네. 그렇게 한국의 작은 믹스커피 한 잔이 LA 병원의 의료진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 커피 다른 병원에도 전파해볼까? 어느 날 병원 내 다른 과의 의사들과 함께하는 회의가 있던 자리에서 믹스커피를 꺼냈어요. 이거 응급실에서 요즘 인기 있는 커피야. 처음엔 다들 신기했지만 한 명씩 마셔보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아침마다 마시면 좋겠는데 우리 병동에도 하나 사둘까? 그렇게 응급실에서 시작된 믹스커피 문화는 내과, 외과, 소아과, 심지어 행정팀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믹스커피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음료가 아니었어요. 어제 야근했지? 오늘 좀 괜찮아? 어제 그 환자 살려낸 거 정말 대단했어. 오늘 좀 힘들었지? 커피 마시면서 좀 쉬어가자.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순간이 되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과 사를 오가는 현장에서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우리에게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쉼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병원 내 믹스커피 열풍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응급실에서만 조용히 마시던 커피였는데 어느새 내과, 외과, 심장내과, 소아과까지 퍼져 있었어요. 병원 구내 카페에서도 믹스커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결국 병원 매점에서 믹스커피를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 닥터 로버츠 드라이브 라버츠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스미스, 요즘 병원에서 다들 이 커피 마시더라. 이거 뭐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믹스커피 문화가 응급실을 넘어서 병원 전체로 퍼졌다는 걸요. 그날 이후 병원 내 커피 머신 옆에는 항상 믹스커피 상자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간호사가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응급실에서 밤새 고생한 후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나를 살려준다. 샵 믹스커피 샵 한국커피 샵 ER 라이프. 그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SNS 댓글에는 이거 어디서 사? 우리 병원에서도 마시고 싶어. 믹스커피 챌린지 시작해야 하는 거 아냐? 그렇게 LA에서 시작된 작은 문화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뉴욕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너희 병원에서 마신다는 그 한국 믹스커피 우리 병원에도 들어왔어.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에는 뉴욕 병원 의료진들이 믹스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 병원의 공식 커피야. 시애틀에서는 응급실 간호사들이 직접 한국마트에서 믹스커피를 사와 직원 휴게실에 두기 시작했고, 시카고에서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믹스커피 타임이 공식적인 휴식 시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믹스커피 타임을 만들자. 점점 더 많은 병원들이 믹스커피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신기하게도 기분 좋아지는 맛이야.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이 커피 마시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 믹스커피 모먼트, 즉 믹스커피 모먼트라는 말이 미국 의료계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었어요. 믹스커피 열풍은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과 중동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친 의료진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믹스커피를 돌려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독일 간호사는 SNS에 이렇게 적었어요.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동안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나를 위로해준다. 동료들과 함께 마시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샵 댕크믹스커피 샵 코로나19 샵 의료진 의심표.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싸우던 독일 의료진들에게 믹스커피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동료들과 서로를 격려하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랑스에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라는 SNS 캠페인이 생겨났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커피 한 잔을 나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프랑스 전역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영국의 한 병원에서는 믹스커피를 찾는 의료진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병원 내 카페에서 공식적으로 믹스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과 보호자들까지 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믹스커피는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하는 작은 위로의 상징이 되었어요. 믹스커피는 이제 단순히 병원 안에서만 머무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튀르키 애터키 지진 피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한 의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국적의 의료진이지만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게 됐어요. 재난 피해 지역에서 의료진들은 하루 종일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깐이라도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시간이 생기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믹스커피가 처음 시작된 곳은 한국의 한 공항 자판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의료진과 재난 구호 현장에서 희망과 위로의 상징이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피곤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던 의료진들이, 전쟁터 같은 병동에서 사투를 벌이던 간호사들이, 심지어 재난 지역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작은 커피 한 잔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된 것이었어요. 믹스커피 한 잔이 만들어낸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처음엔 한국의 공항 자판기에서 잘못 누른 버튼 하나로 시작됐어요. 그 작은 실수가 LA 응급실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지친 의료진들에게 작은 위로의 쉼표가 되었죠. 그 후 미국 전역으로, 유럽과 중동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의 병원과 재난 구호 현장에서 믹스커피가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병원의 휴게실에서, 밤샘 근무 후 의료진들의 손에, 지진 피해 지역의 한 구석에서 믹스커피 한 잔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 작은 컵 안에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함께 쉬고 함께 버티며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한 미국 응급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믹스커피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걸 느껴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달콤한 커피였지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작은 기적이 되었어요. 너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커피 한잔 하고 가자. 이 말 한마디가 믹스커피 타임의 본질이었어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힘든 순간에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믹스커피 열풍은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밤새 병원에서 일한 후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나를 살려준다. 샵 믹스커피 모먼트. 한국의 믹스커피가 우리 병원의 공식 커피가 됐어요. 해시태그 믹스커피 타임. SNS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각국의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병원에서 믹스커피를 함께 나누는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믹스커피 챌린지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어요. 지친 동료에게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보세요.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야근하는 직장 동료에게, 누군가는 공부로 지친 친구에게, 누군가는 혼자 있는 부모님께
한 잔의 믹스커피를 건네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믹스커피 문화.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한 존재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외국에서 믹스커피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사람들도 다시 한번 믹스커피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믹스커피 이제 세계인의 커피가 되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인천공항에는 믹스커피 익스피리언스 존이 생겨 외국인들이 직접 믹스커피를 마셔볼 수 있도록 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던 작은 믹스커피 한 잔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순간의 상징이 된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혹시 오늘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진 않나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이건 따뜻한 위로의 순간이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작은 기적이에요. 믹스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믹스커피 한 잔 하실래요?